흡연의 영향. 흡연은 몸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담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폐에 쌓여 숨쉬기 힘들게 하고 산소 공급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운동할 때 몸이 더 빨리 피곤해지고 근육이 잘 자라지 못하며 부상 회복도 늦어집니다. 특히 보디빌딩 같은 근력 운동에서는 몸 전체에 좋은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흡연은 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도 나빠져서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폐도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좋은 몸과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화상의 응급처치 방법.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응급처치입니다. 먼저 화상 부위를 깨끗한 찬물에 10분 이상 식혀야 합니다. 찬물로 식히면 열이 빠르게 내려가고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음은 직접 대면 피부가 더 손상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물집이나 심한 통증 혹은 넓은 부위가 화상되었으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상 부위를 문지르거나 바세린 같은 기름진 것을 바르면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결한 거즈로 부위를 가볍게 덮어 2차 감염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화상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찬물로 식혀주는 것이 기본 응급처치입니다. 3. 호기와 흡기 근육 설명. 숨을 들이마실 때 사용하는 근육과 내쉴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흡기는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과정이며 주요 근육은 가로막, 횡격막, 과 갈비 근육입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 사이에 위치해 있어 수축할 때 아래로 내려가 폐가 커지고 공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갈비 근육은 갈비뼈를 위로 들어 올려 폐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호기는 숨을 내쉬는 과정으로 횡격막이 이완되며 올라가고 갈비뼈도 내려가면서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지만 운동할 때는 호흡 조절이 중요해 일부 근육들이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숨쉬기 운동을 통해 이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협회 등록 시 제한이 생기는 3가지 이유. 보디빌딩 협회에 등록할 때 나이나 건강 상태, 과거 대회 참가 기록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안전을 위해 정해두는데 너무 어린 학생이나 노약자는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제한합니다. 둘째, 건강 상태도 중요한데 심장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무리한 운동이 위험하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부정행위 기록이나 정해진 규칙을 어긴 경우 등록 제한이 생겨 공정한 대회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선수와 대회의 안전과 공정성, 참가자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합숙 시 성폭력 예방법 4가지. 합숙 생활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야 하기에 성폭력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개인의 공간과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분명한 규칙을 만들어 참가자들이 잘 지키도록 합니다. 셋째, 이상한 행동이나 불편한 상황을 발견하면 바로 선생님이나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합숙 장소는 밤에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밝고 안전한 곳이어야 하며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예방법을 실천하면 모두가 안심하고 즐겁게 합숙할 수 있습니다. 6.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위치와 역할. 우리 몸에 쌓이는 지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으로 몸을 외부 충격으로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하지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누구나 적당량 갖고 있습니다. 반면 내장지방은 복강 안에 장기, 예를 들어 간이나 신장 주위에 붙어 있는 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이 너무 많으면 심장병,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올라가므로 운동과 식이조절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디빌딩은 이 내장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피트니스란. 피트니스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근육과 체력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운동하는 것뿐 아니라 몸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보디빌딩도 근육을 키우는 피트니스 활동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줄이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 정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한 피트니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프론트 스쿼트 지도 방법. 프론트 스쿼트는 바벨을 앞어깨에 두고 하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바벨을 잡을 때는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꿈치는 높게 들어 올려 바벨이 균형을 잘 잡도록 해야 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져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는 천천히 내려갔다가 곧게 서는 동작을 반복하며 근육이 제대로 자극되도록 깊이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시 자세와 호흡법을 잘 알려주면 부상 예방과 효과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9.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지도 방법.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는 앞에서 양팔을 들어 올려 이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바벨이나 덤벨을 잡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이두근을 수축시키는 방식입니다. 운동할 때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힘을 주고 천천히 내려가는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근육에 자극이 덜 가니 근육을 느끼며 천천히 하는 걸 목표로 지도해야 합니다. 호흡도 함께 지도해 올바른 운동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폐순환 과정이란? 폐순환은 혈액이 심장에서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심장 오른쪽으로 모여 폐로 이동하면 폐에서 산소를 받아 체내로 들어갑니다. 산소를 받은 혈액은 심장 왼쪽으로 돌아와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이 폐로 전달되어 숨을 내쉴 때 함께 배출됩니다. 폐순환 덕분에 건강한 산소 공급과 노폐물 배출이 가능해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1. 펌핑이란? 펌핑은 근육이 운동 중에 혈액으로 가득 차서 일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에 많이 혈액과 영양분이 몰리면 근육이 팽창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펌핑된다고 표현합니다. 펌핑은 근육을 크게 만드는 직접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근육 성장에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펌핑이 있으면 근육에 자극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며 근육 세포 내에 필요한 산소와 단백질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에서 펌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운동 중 집중과 올바른 자세가 펌핑을 극대화합니다. 12. 클래식 피지크 결선 진행 방식. 클래식 피지크 결선은 여러 선수가 무대에 올라같은 시간에 포즈를 보여주며 심사받는 방식입니다. 선수들은 기본 포즈와 자유 포즈를 하면서 근육의 크기, 균형, 조화, 무대 매너 등을 평가받습니다. 심사위원은 자세히 각 선수의 근육 모양, 선명도, 체형 균형을 살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모든 선수는 정해진 시간 동안 준비된 동작을 보여야 하며 강약 조절과 표정, 자세의 완성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결선은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근육을 표현하는 것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13. 클래식 포즈 오브 애슬릿 지도 방법. 클래식 포즈 오브 애슬릿은 옛날 스타일의 근육 표현법으로 깨끗한 라인과 균형 잡힌 근육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도할 때는 먼저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익히도록 돕고 몸의 중심을 잘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각 포즈를 할 때는 팔, 다리, 허리의 위치와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며 근육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힘 조절과 호흡법도 지도해야 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반복 연습을 권장하며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표정을 함께 강조해 훈련합니다. 14. 클래식 보디빌딩 체급 180cm 최대 체중 계산. 체급은 키에 따라 정해진 최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180cm 키의 선수 경우 최대 체중은 보통 일정 공식이나 표에 따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키, cm, 100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디빌딩 협회 규정을 보면 180cm 선수 최대 체중은 보통 90에서 95kg 사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량과 체지방 조절을 고려해 건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최대 체중 한계로 정해집니다. 선수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식단과 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15. 클래식 보디빌딩 예선, 결선 방식. 예선에서는 모든 선수가 무대에 서서 기본 포즈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위원은 근육 크기, 균형, 선명도 등을 보고 상위 선수를 선별합니다. 이후 결선에서는 예선 통과자들이 더 다양한 포즈와 자유 포즈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결선 심사는 예선보다 더 세심하게 근육의 전체적인 완성도, 무대 매너, 자신감 등을 평가합니다. 예선과 결선 모두 체중과 체급 규정에 맞아야 하며 참가 선수들은 각 라운드에서 점수를 받아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16. 클래식 보디빌딩 남자 188cm 이상 최대 체중 계산 방법. 188cm 이상 선수는 일반적으로 키, cm, 100의 근육 추가량을 더해 최대 체중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88cm의 경우 최소 88kg부터 시작해 근육량과 체형에 따라 최대 100kg 이상도 가능합니다. 협회별로 상세한 공식이 있지만 선수는 키와 몸 상태에 맞춰 근손실 없이 체중을 제한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와 식단 관리가 중요하며 무리 없이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체중을 목표로 합니다. 17. 클래식 보디빌딩 결선 진행 방법. 결선에서는 선수가 무대 위에서 다양한 포즈를 연출하며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근육과 균형을 보여줍니다. 보통 기본 포즈부터 시작하여 자유 포즈, 쌍방 향상 포즈도 포함됩니다. 각 포즈마다 심사위원이 근육의 색깔, 선명도, 크기, 균형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수는 호흡과 자세를 안정시키고 가장 돋보이는 근육 부위를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결선 심사는 높은 집중력과 체력도 필요합니다. 18. 클래식 보디빌딩 173cm 선수 최대 체중 계산. 173cm 키의 선수 최대 체중은 보통 키 100의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73cm의 경우 73kg에서 80kg 사이가 일반적 최대 체중입니다. 이는 근육량과 지방량 균형을 고려해 정해지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수는 체중 조절을 위해 식사 조절과 운동을 철저히 하며 대회 전에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최대한 도드라지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19. 큰 근육 세 가지와 역할. 큰 근육으로는 가슴 근육, 등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이 있습니다. 가슴 근육은 팔을 올리거나 밀 때 쓰이며 상체 힘의 기본이 됩니다. 등 근육은 자세를 잡아주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당길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은 몸 전체 균형과 이동, 그리고 운동 시 바닥에서 힘을 받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강해야 합니다. 이 세 근육은 운동할 때 핵심적으로 운동하며 튼튼해지면 전신 운동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20. 컬러링이란. 컬러링은 피부나 근육의 색감을 조절하는 셀프 케어나 스프레이 태닝을 뜻합니다.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근육이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피부를 어둡게 하거나 반짝임을 주는 컬러링을 합니다. 이는 무대 조명 아래에서 근육 질감과 윤곽을 돋보이게 만들어 심사위원이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컬러링은 전문적으로 하며 너무 과하거나 부자연스러우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히 진행합니다. 21. 카프레이즈 지도 방법.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지도할 때는 먼저 바른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과 무릎 방향을 똑바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발가락으로 바닥을 밀면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무릎은 너무 펴면 안 되고 약간 굽혀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 속도는 천천히, 근육에 집중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참가자가 균형을 잡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며 잘못된 동작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22.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 출혈 환자는 가장 먼저 출혈 부위를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눌러 지혈해야 합니다. 심한 출혈일 경우에는
즉시 응급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혈액 흐름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처가 깊거나 큰 경우 직접 압박을 유지하며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안정시켜줘야 합니다. 출혈 부위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오염된 부분을 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3. 초과산소섭 출량이란? 초과산소섭 출량이란 운동할 때 평소보다 더 많이 산소를 사용하는 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활동하기 위해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죠. 초과산소 섭취량은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몸이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려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고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도 몸은 회복을 위해 산소를 많이 쓰는데 이때 초과산소 섭취량이 높아지면 운동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초과산소 섭취량을 늘리면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24. 체력 측정 목적은? 체력 측정의 목적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운동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체력 측정을 하면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을 측정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체력 측정은 개인뿐 아니라 팀에서 전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도 필요하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25. 척추기립근에 도움되는 운동 3가지. 척추기립근은 허리와 등 뒤쪽에서 척추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에 좋은 운동으로는 데드리프트, 슈퍼맨 자세, 브리지가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무거운 것을 허리 펴면서 들어 올려 척추기립근을 강하게 만듭니다. 슈퍼맨 자세는 바닥에 엎드려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브리지는 등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을 줄이고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6. 지방의 역할.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방에서 천천히 꺼내 쓰게 도와줍니다. 또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내장 주변 지방은 장기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이 너무 많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쳐 심장병이나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적당한 지방은 필요하지만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지방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7. 지도자 유의사항. 운동 지도자는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꼭 알려주고 참가자의 체력과 상태를 잘 파악해 무리한 운동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 부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중단시키고 응급처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운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28. 지도자 심판 등록 방법. 지도자나 심판 등록은 보통 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상태 검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아 공식 심판이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재교육과 자격갱신이 필요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등록 과정은 운동 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9. 지도자 성폭력 예방 5가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경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혼자 지도하는 상황을 피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언행에 주의하여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참가자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를 통해 좋은 지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32. 준비운동의 효과. 준비운동은 본격적인 운동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부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서서히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에 잘 전달됩니다. 또한 운동 중 근육의 움직임이 원활해져 운동 효과가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몸의 유연성을 높여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육통과 피로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1. 조직적 생활체육의 목적. 조직적 생활체육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혼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학교, 지역사회나 협회 같은 곳에서 공식적인 모임과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지원합니다. 이런 조직 덕분에 운동 기회가 많아지고 각자의 목표에 맞는 체계적인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증진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면서 평생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2. 정보 소재란. 정보 소재는 운동이나 보디빌딩을 비롯해 건강과 관련된 지식, 자료,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방법이나 식단 관리법, 응급처치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정보는 운동을 올바르게 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좋은 정보 소재가 많아지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나 전문가들은 항상 최신 정보 소재를 공부하고 활용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33. 저체온증 개념 및 응급처치 방법. 저체온증은 몸의 체온이 너무 낮아져 정상 체온 약 36.5에서 37°C 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오래 있으면 생기기 쉽습니다. 몸이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심할 땐 의식소실까지 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응급처치는 환자를 바람 없는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벗겨 마른 옷이나 이불로 감싸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료를 주지만 절대 뜨거운 물이나 알코올 음료는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34. 일일 에너지 소비 형태 4가지. 사람이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는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대사량은 몸이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쓰는 에너지입니다. 둘째, 활동대사량은 운동이나 일상활동으로 쓰는 에너지죠. 셋째, 식품의 열효과는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드는 에너지입니다. 넷째, 추가 활동에 의한 에너지 소모, 예를 들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움직임도 포함됩니다. 이 4가지가 합쳐져 하루 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합니다. 35. 일일 소비 대사량이란? 일일 소비 대사량은 하루 동안 우리 몸이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양입니다. 여기에는 기초 대사량,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양에 맞춰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이 유지되지만 더 많이 먹거나 덜 움직이면 살이 찌거나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운동할 때 자신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파악하면 다이어트나 근육 증가에 도움되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36. 인체의 면과 해당 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우리 몸 표면을 면이라고 부르고 각면에서는 특정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앞면, 복측, 은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구부리는 운동에 관여하고 뒷면, 배측, 은 몸을 뒤로 젖히는 움직임을 돕습니다. 옆면에서는 몸을 옆으로 흔들거나 회전시키는 동작을 담당합니다. 이런 면별 움직임을 이해하면 효율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고 부상 없이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7.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 3가지 운동 방법.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 세 가지는 대둔근, 엉덩이 근육,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광배근, 등 근육입니다. 대둔근 운동으로는 스쿼트나 런지가 있고 대퇴사두근은 레그프레스나 레그 익스텐션이 대표적입니다. 광배근은 풀업이나 렛풀다운이 좋은 운동입니다. 이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운동하면 몸의 힘과 균형,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38. 인체 단면과 해당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인체는 가로면, 세로면, 그리고 관상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면은 특정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로면은 몸을 회전시키는 동작에 관여하고 세로면은 몸을 좌우로 굽히는 움직임을 돕습니다. 관상면은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에 관여합니다. 이 면들과 움직임을 잘 이해하면 운동 시 어떤 근육을 쓰고 어떤 동작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쉽고 효과적인 운동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39.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이 생겼을 때 전문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혈, 골절, 호흡곤란, 열사병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이에 포함되어 올바른 응급처치를 배우고 신속하게 시행하면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현장에서도 응급처치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40. 유연성이란. 유연성은 우리 몸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즉, 몸이 얼마나 잘 구부러지고 펼쳐지는지를 말해요. 유연성이 좋으면 운동할 때 부상 위험이 적고 근육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 힘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유연성을 키우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운동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신체 요소입니다. 41. 유산소 운동이란.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해서 하는 오래 지속되는 운동이에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신장과 폐가 활발하게 움직여 몸 전체에 산소를 잘 공급하게 만들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내 지방이 주로 에너지로 사용되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심폐기능이 좋아져 오래 뛰거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2. 위성세포란. 위성세포는 근육 조직 주변에 있는 작은 세포로 근육이 손상됐을 때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미세하게 상처가 나면 위성세포가 활성화돼 근육세포와 결합하면서 근육을 재생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이나 운동 후 근육이 커지고 강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가 잘 기능할수록 근육 회복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43. 리스란. 웰리스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뜻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까지 포함해요. 웰니스는 일상에서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웰니스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4. 운동하기 1시간 전 당분 섭취 이유. 운동 1시간 전에 당분을 섭취하면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당분은 소화가 빨라 곧바로 혈당을 올려 운동 중 필요한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당분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으면 운동 중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를 운동 1시간 전에 먹는 것이 효율적인 운동 수행에 꼭 필요합니다. 45. 운동 중 수분 섭취 이유. 운동할 때 몸은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생겨 어지러움과 탈진이 올 수 있어요. 수분은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 근육 기능에 필수적이며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체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동 중에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서 몸속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6.
운동 전 스트레칭의 필요성.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인대가 부드러워져 부상 위험을 줄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에 잘 전달되도록 돕고 몸이 서서히 운동에 적응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신을 집중시키고 긴장을 푸는 역할도 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47. 운동 시 카페인의 효과와 섭취량.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운동 중 집중력과 지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육의 피로를 줄여 더 오래 힘있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죠.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불안해질 수 있어 적당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운동 전에 200에서 300mg 정도가 적절하며 커피 한두 잔 정도 양에 해당합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8. 운동 1시간 전 탄수화물 섭취 이유. 운동 1시간 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이 되고 근육에 저장돼 있다가 사용되죠. 이로 인해 운동 중 피로감이 줄고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지치고 운동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빵, 바나나 등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9. 오버트레이닝이란? 오버트레이닝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로가 계속 쌓이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근육통이 오래가며 집중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가 나타납니다. 오버트레이닝이 심하면 부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며 운동량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 예선 심사 시 비교 심사와 차이점. 예선 심사 때는 여러 선수를 한 번에 평가하는 비교 심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선수의 근육 크기, 균형, 자세 등을 비교하며 상위 선수를 뽑는 방식입니다. 반면 차이점 심사는 더 세밀하게 개인별 근육 상태와 완성도를 평가하는데 대회 결선이나 특정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선은 빠르고 공정하게 많은 선수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1. 여자 피지크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지도 방법.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는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 이두근 팔 앞쪽 근육을 강조하는 포즈입니다. 지도할 때는 먼저 팔꿈치를 몸 옆에 고정시키고 턱은 약간 들어 올려 자세를 곧게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팔을 구부릴 때 근육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느끼게 하고 동작을 천천히 하도록 유도합니다. 표정도 자신감 있게 유지하도록 지도하면 심사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근육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바른 자세와 호흡법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여자 피지크 평가 요인. 여자 피지크 대회에서는 근육의 크기보다는 균형, 조화, 라인, 무대 매너 등이 중요합니다. 심사위원은 근육이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발달했는지를 보고 몸 전체의 비율과 중심 잡힌 모습을 평가합니다. 또한 피부 상태나 포즈의 정확성, 자신감 있는 표정, 유연한 움직임도 고려됩니다. 지나치게 근육이 크거나 과한 근육 표현은 감점 대상이 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표현하는 것이 기본 평가 기준입니다. 53. 여자 피지크 쿼터턴 라이트 지도 방법. 쿼터턴 라이트는 선수 몸을 90도 정도 옆으로 돌려 옆모습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이때 허리를 곧게 펴고 복부 근육을 살짝 당겨 몸의 탄탄함을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팔과 다리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배치하며 근육 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호흡을 안정시키고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표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근육 표현과 체형의 균형이 돋보이도록 지도합니다. 54. 여자 피지크 채점 방식. 여자 피지크에서 채점은 보통 근육 발달도, 균형, 체형 조화, 피부 톤, 표정과 무대 매너를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배분한 뒤 전체 합산 점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근육의 선명도와 라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조화가 높게 평가되며
준비 자세와 이동 시 태도 또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반복 비교 심사를 진행합니다. 55. 여자 피지크 중 사이드 체스트 지도 방법. 사이드 체스트는 옆에서 가슴과 팔 근육을 강조하는 포즈입니다. 팔은 몸 옆으로 내려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주고 가슴과 어깨가 잘 드러나도록 합니다. 허리는 약간 뒤로 젖혀 체형이 탄탄해 보이도록 조절하면서 다리는 자연스럽게 벌려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심사위원에게 강하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게 자세와 표정을 함께 연습합니다. 근육의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호흡 조절도 중요합니다. 56. 여자 피지크 예선 심사 진행 절차. 예선 심사는 선수들이 무대에 차례로 나와 기본 포즈를 선보인 뒤 심사위원이 여러 명의 선수를 동시에 비교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출전 선수들의 균형, 라인, 근육 길이와 윤곽, 전체적인 인상과 무대 매너를 평가합니다. 예선 통과 후에는 결선에서 더 다양한 포즈와 자유 포즈로 평가가 이어집니다. 예선 심사에서는 빠르고 공정하게 상위권 선수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인 만큼 집중력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57. 여자 피지크 사이드 트라이셉스 지도 방법. 사이드 트라이셉스는 옆으로 서서 팔 뒤, 근육, 삼두근을 강조하는 포즈입니다. 팔은 몸 뒤쪽으로 뻗어 근육이 긴장하도록 만들며 허리와 옆구리를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머리와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을 향하고 어깨는 뒤로 젖혀 자세를 곧게 유지해 근육 라인이 잘 보이게 합니다. 이 포즈는 근육의 모양과 크기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한 자세 연습이 필요합니다. 58. 여자 피지크 백더블 바이셉스 지도 방법. 백더블 바이셉스는 뒤에서 양팔을 들고 이두근과 등 근육을 함께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서 있을 때 어깨와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 옆에 붙이고 팔을 구부려 근육이 최대한 수축되도록 합니다. 이때 허리를 살짝 숙여 등 근육의 선명함을 살리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벌려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표정과 자세를 안정시키며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9. 여자 피지크 규정 포즈. 여자 피지크 규정 포즈는 기본적인 앞면, 옆면, 뒷면 포즈와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사이드 트라이셉스, 백 더블 바이셉스 등을 포함합니다. 각 포즈는 근육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규정에 맞춰 정확한 자세와 동작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호흡과 함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심사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 여자 피지크 결선 진행 방식. 결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무대에 모여 경쟁합니다. 기본 포즈뿐만 아니라 자유 포즈까지 선보이며 근육과 라인의 조화를 극대화합니다. 각 포즈 때마다 심사위원이 세심하게 근육의 크기, 조화, 선명도, 무대 매너를 평가합니다. 선수들은 자신감 있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동작을 통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긴장감을 잘 이겨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 여자 비키니 프론트 포지션 지도 방법. 프론트 포지션은 선수들이 무대 앞에서 정면을 향해 서서 몸을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지도할 때는 먼저 발 위치와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서 라인을 살립니다. 어깨는 살짝 뒤로 젖히고 가슴을 당겨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팔과 손 위치는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두어 과하지 않게 근육선이 부드럽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표정과 시선도 밝고 당당하게 유지시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62. 여자 비키니 쿼터 턴백 지도 방법. 쿼터 턴백은 무대에서 몸을 4분의 3 정도 돌려 뒤쪽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허리와 엉덩이, 다리 라인이 돋보이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살짝 당겨 자연스러운 곡선을 강조해줍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팔은 몸 옆에 붙여 조화로운 실루엣을 만듭니다. 다리는 한쪽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균형을 잡고 표정은 카메라나 심사위원을 향해 밝고 자신감 넘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이 관건입니다. 63.
여자 비키니 쿼터턴 평가 요소. 쿼터턴 평가 시 근육의 균형과 라인, 피부 상태, 체형의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으면서도 탄탄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특히 등과 엉덩이 라인이 부드럽게 연결되는지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자연스러운 몸매와 함께 무대 매너, 표정, 자신감 있는 태도도 심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움직임의 유연함과 포즈 전환 시 흐트러짐 없는 완성도 역시 고려됩니다. 64. 여자 비키니 쿼터턴 지도 방법. 쿼터턴 자세를 지도할 때는 먼저 몸을 90도에서 120도 정도 돌려 옆 뒤쪽이 보이도록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배치하며 무게 중심을 잘 잡도록 돕습니다. 팔 위치는 몸통에 붙이되 어깨 라인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무릎과 발 위치를 세심하게 조절해 균형감 있게 보여주도록 지도하며 표정 역시 밝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5. 여자 비키니 아이워킹 프레젠테이션이란? 아이워킹 프레젠테이션은 무대 위에서 워킹을 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하고 관객과 심사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한 발씩 내디디며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과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도 몸 전체가 유연하고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눈빛과 표정으로 친근함과 당당함을 함께 표현해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66. 여자 비키니 복장 규정 설명. 여자 비키니 대회에서는 정해진 비키니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로 상의와 하의가 세트로 되어 있으며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디자인을 착용합니다. 색상과 장식은 선수의 몸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큰 액세서리나 과한 장식은 제한됩니다. 구두는 주로 하이힐을 신으며 자세와 균형을 돕기 위해 적절한 높이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장 규정을 잘 지켜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7. 여자 비키니 백포지션 코칭. 백포지션은 선수들이 등 근육과 엉덩이 라인을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코칭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넓게 벌려 등 근육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지도합니다. 엉덩이는 약간 당겨서 탄력을 살리고 다리 자세는 고르게 서서 균형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팔과 손 위치는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두어서 전체 라인이 매끄럽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표정은 뒤쪽이지만 빛나는 자신감을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68. 여자 비키니 라운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비키니 라운드는 여러 선수가 무대에 동시에 나와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근육과 몸매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주로 기본 포즈와 쿼터턴 포즈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균형과 라인을 평가받습니다. 라운드 동안 심사위원은 선수 간 비교를 통해 근육의 크기, 탄력, 조화, 자신감과 무대 매너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라운드는 긴장되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69. 여자 비키니 결선 진행 방식. 결선은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무대 위에서 다양한 포즈와 워킹을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기본 포즈뿐 아니라 자기만의 자유 포즈로 강점을 극대화하며 심사위원들은 근육 균형, 라인, 무대 위 태도, 자신감을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선수는 표정과 동작에 집중해 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결선은 전체 점수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긴장감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 여자 보디 피트니스 프론트 포징 지도 방법. 프론트 포징은 선수들이 정면을 향해 서서 근육의 라인과 균형을 보여주는 기본 포즈입니다. 가장 먼저 발을 적당히 벌리고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잡도록 지도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는 곧게 펴서 복부와 가슴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위치시키며 근육을 잡아주면서도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편안함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감 있는 시선과 미소도 함께 연습시킵니다. 71. 여자 보디 피트니스 평가에서 감점 요인. 여자 보디 피트니스 평가에서 감점되는 요인은 주로 근육의 균형이 깨지거나 과한 근육 발달, 부자연스러운 체형 등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건강한 몸매를 원하며
너무 근육이 크거나 불균형하면 감점합니다. 피부 상태가 거칠거나 색이 고르지 않거나 복장이나 포즈가 규정에 어긋날 경우에도 감점 대상입니다. 또 무대 매너가 부자연스럽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면 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근육 라인과 부드러운 무대 표현이 중요합니다. 72. 여자 보디 피트니스 쿼터턴 백에 대해 설명하시오. 쿼터턴 백은 선수들이 몸을 약 90도 돌려 뒤쪽과 옆모습을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이 포즈는 등 근육과 엉덩이 라인을 부각시키며 균형 잡힌 체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사위원은 이 모습을 통해 근육의 선명함과 탄력, 몸 전체의 비율을 봅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면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넓게 벌리며 엉덩이를 살짝 당겨 매끄러운 S자 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73. 여자 보디 피트니스 쿼터턴 백 지도 방법. 쿼터턴 백 자세를 지도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게 중심을 잘 잡도록 합니다. 어깨를 넓게 벌려 등 근육이 잘 드러나도록 유도하며 엉덩이를 살짝 들여 곡선을 강조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위치시키되 힘을 빼고 편하게 두어 전체 라인이 매끈하게 보이게 합니다. 다리는 균형을 위해 적당히 벌려 무대 위에서 부드럽고 당당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반복 연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4. 여자 보디 피트니스 예선 진행 방법. 예선에서는 선수들이 기본 포즈를 진행하며 동시에 심사위원이 여러 선수를 비교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의 크기, 선명도, 균형과 체형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선 통과자는 결선에 진출하여 더욱 세밀하고 다양한 포즈로 다시 평가받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제한 시간을 지키며 차분하게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선은 다수의 선수 중에서 우수자를 골라내는 단계이므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75. 여자 보디 피트니스 심사 기준과 평가 방법. 심사 기준은 근육의 균형과 라인, 피부 상태, 체형 조화 등이 포함됩니다. 근육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자연스러운 몸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 방법은 여러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겨 종합 결과를 냅니다. 무대 매너와 자신감 있는 표정, 정확한 포즈 역시 평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기본과 자유 포즈 모두 중요하며 전체적인 건강미와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중시합니다. 76. 여자 보디 피트니스 경기 순서. 경기는 보통 예선, 쿼터턴 라운드, 자유 포즈, 결선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선에서 기본 포즈로 참가자를 평가하고 쿼터턴 라운드에서는 옆모습과 뒷모습을 자세히 봅니다. 자유 포즈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표현하며 결선에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집니다. 선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명확한 포즈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77. 여자 보디 피트니스 복장 규정. 복장은 경기마다 협회별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건강미와 조화를 강조하는 의상을 입으며 지나치게 노출이 많거나 과한 장식은 제한됩니다. 비키니 스타일로 주로 몸매를 강조하되 색상과 디자인이 단정하고 심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구두 높이나 액세서리 크기도 규정을 벗어나면 감점 대상이 됩니다. 복장 규정은 공정한 심사와 선수 안전, 그리고 무대 미관을 위해 중요합니다. 78. 여자 보디 피트니스 규정 포즈 4가지. 주요 규정 포즈는 프론트 포즈, 사이드 포즈, 백 포즈, 그리고 자유 포즈입니다. 프론트 포즈는 정면에서 근육과 라인을 보여주는 자세이고 사이드 포즈는 옆에서 균형과 몸매 곡선을 평가합니다. 백 포즈는 등과 엉덩이 근육을 강조하며 자유 포즈는 본인의 강점을 살리는 개성 있는 자세입니다. 모든 포즈는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해야 하며 심사위원에게 근육의 조화와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 여성 보디 피트니스 라이트 쿼터턴 지도 방법. 라이트 쿼터턴은 몸을 약간 돌려 옆과 앞이 보이도록 하는 포즈입니다. 허리와 엉덩이를 곧게 펴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팔 위치와 각도를 조정해 근육 윤곽이 부드럽게 드러나도록 지도하며
체중 분산도 잘 되도록 지도합니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표정과 시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를 반복 연습시켜 균형 있는 몸매를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80. 에어로빅, 유산소 운동, 이란. 에어로빅은 음악에 맞춰 전신을 움직이며 산소를 충분히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춤, 달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하면 지구력이 증가해 일상생활에서 더 힘있게 움직일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1. 심판의 등록 및 부활 규정. 심판은 공식 대회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협회에서 개최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자격 갱신이나 재교육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심판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있는데 이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시에도 일정 조건이나 교육 이수가 필요해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82. 심판 자격 정지 사유. 심판 자격이 정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부정행위, 공정성 훼손, 규정 위반, 선수나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수수, 심사 기준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판정, 윤리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협회에서 심사와 조사를 거쳐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벌칙을 부과합니다. 83. 심판 자격 유지 조건. 심판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최신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성과 윤리성을 지키며 심사 시 규정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유지 기간 중 평가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연간 혹은 주기적인 자격 갱신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84. 시상면에 대해 설명하시오. 시상면은 대회나 경기에서 우수한 선수에게 상장, 메달, 트로피 등을 수여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수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경쟁의 결실을 축하하는 의미가 큽니다. 시상면은 참가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대회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보통 무대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시상자가 수상자에게 상품을 전달합니다. 85. 스포츠 심장이란. 스포츠 심장은 꾸준한 운동으로 심장이 커지고 기능이 강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심장 근육이 발달해 한 번 뛰는 심박출량이 많아지고 효율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능력 향상과 지구력 증가의 원인이 되며 정상인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스포츠 심장에 가까운 건강한 심장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86.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폭력은 경기 중 또는 운동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태도, 폭언, 위협, 신체적 폭행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선수나 지도자, 심판 등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은 건강과 스포츠 정신을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87. 스포츠 폭력의 종류. 스포츠 폭력은 크게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치기 등 언어적 폭력, 욕설, 모욕, 정신적 폭력, 따돌림, 심리적 압박, 그리고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중 규칙을 벗어난 과격한 행동이나 부당한 처우도 포함됩니다. 각 종류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제재가 중요합니다. 88. 스포츠 폭력의 원인. 스포츠 폭력의 원인은 경쟁 과열, 스트레스, 승부욕, 지도자의 잘못된 태도, 조직 내 부조리 등이 있습니다. 과도한 승리에 대한 집착과 심리적 압박이 선수 간 갈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지도자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 부족과 교육 부족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89. 스포츠 폭력에서 지도자 행동 규범 4가지 이상.
스포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자의 행동 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상 선수와 관계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둘째, 공정하고 일관된 지도와 심판을 실시한다. 셋째,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즉시 해결한다. 넷째,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0. 스포츠 폭력 정의. 스포츠 폭력은 운동이나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뜻합니다. 이는 선수, 지도자, 심판, 관중 등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방해합니다. 스포츠 폭력은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현대 스포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81. 스포츠 폭력 예방 지침 4가지. 스포츠 폭력을 예방하려면 첫째, 모든 참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경기 규칙과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올바른 행동 기준을 알려줍니다. 셋째, 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조사, 처벌 시스템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입니다. 넷째, 선수와 지도자 모두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폭력의 원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예방 활동이 활기차고 안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듭니다. 82. 스포츠 성폭력이란? 스포츠 성폭력은 운동이나 경기 환경에서 선수, 지도자, 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성적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성적 언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스포츠 성폭력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스포츠 환경 전체를 해침으로 반드시 예방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83.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은 권력 관계의 불균형, 폐쇄적인 환경, 성에 관한 교육 부족 등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권위가 강한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조직 문화나 무관심이 문제를 키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제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투명한 관리와 꾸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84. 스포츠 성폭력 예방 방법. 스포츠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첫째, 성교육과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모두가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신고 시스템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영해 누구나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도자와 선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독합니다. 넷째, 운동 환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폐쇄성을 줄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85.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란? 슈퍼세트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근육이나 운동을 쉬지 않고 연속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팔 근육과 다리 근육을 번갈아 운동하는 식으로 운동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높입니다. 컴파운드 세트는 같은 근육 그룹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운동을 연속으로 하는 것으로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주어 근육 발달을 촉진합니다. 두 방법 모두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6. 수익근과 불수익근이란? 수익근은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으로 팔이나 다리 근육이 대표적입니다. 불수익근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근육으로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근은 운동할 때 주로 쓰이며 불수익근은 몸의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87. 쇼크 종류 설명. 쇼크는 몸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 장기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심장 쇼크,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하지 못할 때, 출혈 쇼크, 많은 피를 잃을 때, 신경성 쇼크, 신경계 이상으로 혈관이 확장될 때, 그리고 독소 쇼크, 감염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크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하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88. 성폭행 이후 가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성폭행 사건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있으면 피해자가 더 큰 스트레스를 겪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는 안정감을 주어 피해자가 회복할 시간을 갖도록 돕고 사건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89. 성폭력 발생 시 응급처치가 중요한 이유. 성폭력 후 즉각적 응급처치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받으면 감염, 부상, 임신 예방 등이 가능하고 증거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도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회복과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90. 성폭력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 조치 4가지. 첫째, 피해자의 신상과 사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합니다. 둘째,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해 정신적 안정을 돕습니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격히 분리해 접촉을 차단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안전하게 사건을 신고하고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101. 성폭력 2차 가해란. 성폭력 2차 가해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이나 피해를 말합니다.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피해자를 불신하는 태도를 보일 때 발생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행동도 2차 가해에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피해자를 더 큰 상처와 고통에 빠뜨림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피해자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02.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에 관한 행동이나 선택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나 관계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103. 선피로운동, 우선훈련법. 선피로운동은 이미 피로가 쌓인 근육을 먼저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한 부위를 먼저 단련해 전체적인 힘과 균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훈련법은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약한 근육을 강화해 부상 예방과 운동 효율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신의 균형이 좋아지고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04. 선수 등록 관련 규정. 선수 등록은 공식 대회 참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 시 선수는 신분증과 건강 상태를 제출하고 협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된 선수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선수 등록이나 허위 정보 제출 시에는 제재를 받으므로 항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05. 선수 등록 소속 변경하는 방법. 선수가 소속팀이나 클럽을 변경하려면 기존 소속팀과 협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전 소속팀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협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속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이적이나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06. 선수 결격 사유 2가지. 선수가 경기 참가가 제한되는 결격 사유로는 첫째, 도핑, 금지 약물 복용이 있습니다. 건강과 공정성을 해침으로 금지됩니다. 둘째,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신체 조건 미달, 사생활 문제, 불법 행위 등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선수 자격을 잃거나 일정 기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